자, 보자. 오늘 133쪽의 이항분포부터 볼 수 있도록 하자. 자, 이항분포. 우리 지난 시간에 복습을 좀 하면 확률 분포란 걸 배웠다. 맞나? 확률 분포 몇 개가 있다? 크게 세 개야. 미친도 아니야. 시작부터 왜 그래? 지성아 몇 개야? 두 개다 맞지? 맞나? 우리가 뭐랑 뭐가 있다 그랬으면 뭐랑 뭐가 있어? 이산이랑. 그래, 우리 이산까지만 제대로 봤다 맞지? 이산이랑 연속이 있다고 배웠다고. 되겠나? 나 세 번째 뭔데 이 새끼야. 연속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산 확률 분포가 뭐라 그랬다. 병성으로 한번 뒤져보자. 확률 분포가 뭐야? 확률 분포를 뭐라 그랬다. 책 넘기는 소리 봐라. 정서야, 확률 분포가 뭐였노? 미국에다 놔두고 왔나? 뭐였어? 확률 뭐였노, 너야? 이밖에 없다. 대형관계. 그 눈치가 너 빠르더가, 이 새끼야. 마치 우리가 하나의 함수라고 얘기했다, 맞나?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가 갖고 있는 확률로 대응시킨 하나의 함수라고 얘기했다고, 맞나? 그럼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했고, 그런 변수들을 셀 수 있으면 이산 확률이라고 그랬고, 셀 수 없으면 연속 확률 분포를 따른다고 했다고 하나의 함수로 보자 했잖아, 맞지?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는 어떤 함수를 가진다? 병성아, 어떤 함수를 가져? 확률 질량 함수다, 맞지? 얘는 질량 함수고, 그 다음에 연속 확률수는 얘는 밀도 함수를 가진다고 그랬다고. 되겠나? 다시 우리는 확률 분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거고요. 이산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 되겠나?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오늘 배울 게 이제 이항 분포. 하나의 예다, 이항 분포. 대표적인 예. 그 다음에 얘는 하나의 예로 정규 분포를 배울 거다. 되겠나? 다시 적어 이것들아 또 까먹었으면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오늘의 시작이다. 자, 다 적었자. 확률 분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산 확률이랑 연속 확률로 나뉘고,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본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항 분포랑 정규 분포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하나의 예시다. 이항 분포랑 정규 분포는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분포들을 배워볼 거다. 우선 이항 분포를 먼저 배워보자. 이항 분포는 뭐다? 이산 확률 분포고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본다고 되겠나? 셀 수 있는 것들을 나누는데. 그럼 가장 큰 특징은 뭐가 있나 봤더니 우리 그전에 이항 정리 배웠던 것처럼 자, n번의 시행을 반복할 건데 같은 확률을 가진 걸 n번 시행을 할 거라고 되겠나?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내가 얘를 100번 시행한다고. 그럼 얘도 이제 이항 분포라고 얘기할 거다. 되겠나?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의 해결에 나는 확률이 p일 때 이 p가 독립시행이다. 독립적이다. 되겠나? n번 독립시행을 할 거라고.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이 일정하게 나타날 거 아니야. 맞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배웠잖아. 표. 빵번 일어날 거는요. n 컨비네이션 제로의 q의 n제곱. 지금 q라는 거는 사실 내가 1-p를 가져올 거다. p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럼 아까 우리가 주사위의 눈이 1이 나오는 게 6분의 1이라면 p가 6분의 1이고요. q는 6분의 5가 되겠지. 1 빼기 p.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래서 얘는 q가 n번 일어나고요. 잘 보이나? 그 다음에 얘는 n 컨비네이션 한 번만 일어났어요. p가 한 번, q가 n-한 번. 이렇게 우리가 이항 분포의 확률을 적을 수 있을 거라고. 되겠나? 그럼 우리가 이 평균을 어떻게 구한다 그랬다?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곱하되잖아, 맞지? 되겠나? 그럼 이항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는, 그럼 질량 함수 px는 x. 내가 뭐라 쓸 수 있냐면은 얘는 n 컨비네이션 x일 때 p가 x번 일어나고요. q가 n-x번 일어나요. 이렇게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를 정의할 수 있겠다고. 되겠나? 확률 정의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평균이란 건 어떻게 구했냐면은 평균이란 거는 네가 시그마 x가 0부터 지금 얘는 횟수니까 맞지? 0 뭐 내가 n번씩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게 빵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두 번 나올 수도 있고 쭉 n번 나올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0번부터 n번까지 일어날 거예요. 그럼 그놈의 변수에다가 뭘 곱했다? 확률을 곱했다고. 그럼 얘는 네가 시그마 x는 0에서 n까지 x 곱하기 요놈이 되겠지? 요놈이 된다고. 되겠나? 그러면 이게 우리가 뭐가 되냐면은 항상 n 곱하기 p가 될 거다. np가 된다. 되겠나? 다시 우리가 이항 분포는요 평균을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다. 되겠나? 자, 좀 정리가 안 되는 다시 이항 분포를 배울 건데요. 우리가 확률이 p인 녀석을 n번 독립 시행을 할 거라고. 되겠나? 그걸 이제 우리는 이항 분포라고 할 거라. 그럼 확률이 정해질 거 아니야. 마치 빵번 일어날 때, 한 번 일어날 때, 두 번 일어날 때, 세 번 일어날 때 정해질 거 아니야. 그럼 확률 질량함수는 이렇게 표현이 될 거라고. 되겠나? 항상 이항 분포의 확률 증성 이렇게 표현되고요. 그럼 우리가 이항 분포를 뭐라 표시하냐면은 x가 분포를 따라요. 어떤 거? BNP를 따라 이렇게 시작할 거다. 바이노미얼인가 뭐시 그거는 맞지? 되겠나? 이항 분포거든. 다시 우리가 어떤 x가 확률 분포, 이항 분포를 따라가면 우리가 x는 BNP라고 적을 거라고. 그럼 얘는 이제 CMS가 될 거고 내가 원하는 녀석의 확률이 될 거라고. 되겠나?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평균은 NP가 되고요. 일단 이거 외울 거다. 그 다음에 분산은 NPQ가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루트 NPQ가 될 거예요. 어이씨, 뭐 대충 알아봐라. 루트 NPQ. 되겠나? 이렇게 될 거라고. 일단은 외우자 알겠지?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냐? 잠이 덜 깼나? 다시 오늘은 이산 확률 분포, 확률 질량 함수의 대표적인 예로 이항 분포를 배울 거고요. 이항 분포는 P라는 확률의 시행을 독립적으로 n번 반복할 거라고. 되겠나? 그러면 걔가 빵번부터 빵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n번까지 나올 거 아니야. 그때의 확률은 이렇게 될 거고요. 되겠나? 그때의 평균은 NP고요. 분산은 NPQ고요. 표준 편차는 이렇게 돼요. 증명 어떻게 하냐? 증명을 해줄까? 책이 없나? 없다. 자, 옛날 우리 이항 분포 배울 때 그냥 처음이라 설명을 안 하긴 했는데 그런 거 나오거든? 간단하게 설명을 하긴 했다. 우리가 시그마 x가 n이 k가 0에서 n까지 그 다음에 x 더하기 1의 n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항 정리했던 거 기억나나?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통해서 이놈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n 컴비네이션 0, n 컴비네이션 1 쭉쭉쭉 한 거는 n 컴비네이션 n까지 한 개 2의 뭐다? 2의 n제곱이다 맞지? 이런 거 배웠잖아 맞지? 얘를 똑같이 이용을 할 건데 그럼 얘 같은 경우 이런 거 있거든? 자, 퀘스천 뭐 이런 문제 나온다고 0 곱하기 n 컴비네이션 0 얘는 의미가 없긴 한데 1 곱하기 n 컴비네이션 1 2 곱하기 n 컴비네이션 2 n 곱하기 n 컴비네이션 n 시그마 k 곱하기 n 컴비네이션 k의 합을 구하라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고. 되겠나? 이런 건 어떨 걸로 하냐면은 근데 이거 해야 되냐? 솔직히 궁금한 사람 아무도 안 궁금하다 맞지? 일단 빠르게 할게 그러면은 어차피 궁금한 사람은 그 0.5배속으로 돌려봐라. 다시 나는요 시그마 k가 0에서 n까지 k 곱하기 n 컴비네이션 k 합을 정의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볼 거냐면은 내가 알고 있기로 시그마 k가 0에서 n까지 1 플러스 x의 n제곱을 한다면은 얘가 지금 전개했을 때 n 컴비네이션 n의 x의 n제곱 플러스 n 컴비네이션 n 마이너스 1 x의 n 마이너스 1 n 컴비네이션 0 이렇게 된다고. 여기서 이제 양변을 미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양변을 미분하면은
얘는 그러면은 시그마 k는 0에서 n까지. 자, 변수가 x라는 걸 집중을 해서 n 콤비네이션 1 플러스 x의 n-1이 된다고. 그럼 얘는 이제 하나 내려오겠지, 맞아요? n에다가 n 곱하기 n 콤비네이션 n에 x의 n-1제곱 플러스 n-1에다가 n 콤비네이션 n-1에 x의 n-1 플러스 1 곱하기 n 콤비네이션 1에 x 1제곱 플러스 0 이렇게 될 거라고. 되겠나? 그 여기다 이제 x 뭐 집어넣으면 된다. x 1 집어넣으면 되겠지? 미안하다. 잠깐 여기 시그마 있으면 안 되지. 뭐 한 거야 이거? 미안하다. 이들 다 정신 안 차리고 있고 씨. 되겠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얘가 이제 x 1 넣으면은 n 곱하기 2의 n-1제곱이 그럼 뭐다? 내가 원하는 꼴 되겠지. n 콤비네이션 n 귀찮아. 시그마 k는 0에서 n까지 k 곱하기 n 콤비네이션 k 이렇게 될 거라고. 되겠나? 맞지? 이런 식의 이항 정리가 있다. 저는 쌤 1등급 압도적인 1등급이 목표예요. 적어라.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얘는 그러면은 n-1이 된다는 거고, 같은 방법으로 또 뭐 구할 수 있냐면은 시그마 k는 0에서 n까지 k 제곱에 n 콤비네이션 k도 역시나 구할 수 있다. 그 다음 방법은 여기 양변에 x를 곱한 다음에 미분하면 되는 건데 뭐 어렵지 않다. 일단 이렇게 할 테니까 뭐 영상 돌려보든지 시험 기간에. 그렇다. 얘를 이용하면은 적어도 증명이 된다. 왜? 우리가 x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자, 이건 씌울게. 적을 사람 없지? 아무도 펜을 안 들고 있다. 아름답다. 그래. 영상으로 보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항 분포로 돌아가 보자. x가 이항 분포를 따라요 라는 거는 np로 적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그때 확률 질량 함수는 px는 x는 얘는 이제 n 콤비네이션 k에 p의 k제곱 q의 n-k로 정의가 된다고 했고요. 되겠나? 이항 분포를 따르면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면은 이놈의 평균은 np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친놈. 맞지. v npq 되겠나? 되겠지? 시그마 x는 n 루트 npq가 돼요. 되겠나? 그래서 앞에 내가 했던 증명을 다 까먹더라도 일단 요거는 반드시 외우자. 알겠지? 여기는 자기 손으로 한번 적어봐. 책에다 적어놔. 이거는 뭐 다 있는 얘기지만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적자. 자, 오늘 배우는 것부터는 약간은 이해는 버려도 된다. 알겠지? 이해를 살짝 버려도 공식만 잘 외우면 풀리는 문과 과목이니까 편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자. 알았지? 문과야. 자, 다적분 보자. 예를 들어보자. 한 개의 주사위를 180번 던질 때 2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면은 한 번의 시행에 2의 눈이 나오는 확률 6분의 1이잖아. 맞지? 그럼 얘는 뭐다? 나는 180번 시행할 거예요. 뭐 6분의 1의 확률을 독립적으로. 그래서 x는 이항 분포를 따라요. 뭐 n 180, p 6분의 1. 되겠나? 그럼 이놈의 평균은 180 곱하기 6. 존나 쉽지. 바로 나온다고. 30인가? npq 186분의 1, 6분의 1 곱하면 분선이 나온다고. 되겠나? 우리가 얘가 이항 분포를 따른만을 알고 있으면은 복잡하게 평균이나 분산을 구할 필요 없이 굉장히 쉽게 나온다는 거. 맞지? 우리 지난 시간에 문제 풀어봤던 인간들 알겠지만은 가끔은 평균이랑 분산 구하는 게 개같이 어려울 때가 있다고. 맞나? 근데 네가 이항 분포 따른다 그러면 존나 땡큐이 끝이라고. 되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 했던 얘기고요.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자, 얘가 n이고 p라고 했다. 맞지? 그러면 평균은 뭐다? np 450 곱하기 3분의 1, 150이 될 거고, 분산 npq 450 3분의 1, 3분의 2까지. 되겠나? 그 다음에 여기다 루트 씌우면 분산이에요. 표준 편차예요. 되겠지? 되겠나? 말이 자꾸 헛나오네. 자, 그 다음 큰 수의 법칙. 알 필요 없다. x 붙여놔라. x. 시험에 나오는 꼴을 못 봤다. x. 근데 예전에 수업하다 그런 말 잠깐 했었는데, 통계적 확률이랑 수학적 확률이 같지 않다고 얘기했다. 맞지? 주사위를 6번 던진다고 해서 1이 한 번, 2가 한 번, 3이 한 번, 4가 한 번, 5가 한 번, 그렇게 나오는 게 더 이상하다. 맞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과 다르다고 했는데, 단 시행을 졸라게 많이 하면 뭐다? 통계적 확률도 수학적 확률에 따라갈 거다. 되겠나? 그게 이 말이다. 알겠지? 주사위를 총 한 600만 번 던지면은 1은 한 100만 번 가까이 나온다고.
되겠나? 6번 던져서 1이 한 번 나오는 경우는 잘 없겠지만 600만 번 던지면 한 100만 번 정도 1이 나온다. 오차가 엄청 적겠지 맞지? 그 얘기를 하는 거다. 되겠나? 이게 큰 우세 법칙이다. 녹화가 되고 있니? 그래. 어디까지 잘려? 여기까지 잘리나? 여기? 여기는? 내가 보이냐? 손이 보이냐? 손이 보여? 거지 같네. 와, 얼마. 그래. 어차피 영상 잘 안 보잖아, 맞지? 자, 큰 우세 법칙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항 분포에서의 확률이래. 볼링공을 한 번 던져서 스트라이크가 나올 확률이 10분의 7인 볼링 선수가 공을 4번 던졌을 때 스트라이크가 되는 횟수를 X라고 하자. 자, 그럼 X는 역시나 민수야 무슨 분포를 따른다? 무슨 분포 따라? B. 얘가 무슨 분포다? 이항 분포, 맞지? 되겠나? 이항 분포 따르고요. 그 다음 얘가 N이 얼마다? N이 여기서 병성아 N이 얼마야? 집중 안 할래 이 새끼야. 무성아 P가 얼마야? Q가 얼마야? 그렇지. 되겠나? 끝. 쉽지? 평균 개꿀이지. 확률 질량함수를 적어래. 너는요. X는 X. 뭐 학교 서술형에서는 표로 만들어 나갈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얘는 그러면은 내가 N번 중에 X를 그러면 N이 지금 4였으니까 N 이지랄 적으면 안 된다 알겠지? 항상 확실한 건 적어주고요. 그 다음 P가 10분의 7이 X번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게 N-X 이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되겠나? 그 다음에 평균은 네가 얼마다? 평균 구하란 말이 없다. 그럼 평균 우리끼리 구해보면은 4 곱하기 10분의 7이 평균이겠다, 맞지? 그렇게 하고 3번 이상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이래. 자,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 잘 봐라. P 나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할 거예요. 되겠나? 근데 4번이니까 3, 4 중에 낫겠다, 맞지? 0, 1, 2, 3, 4 중에 3, 4를 구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너는 PX가 3인 거, PX가 4인 거. 네가 만약에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전체 중에 빵을 빼는 게 낫겠지만은 얘는 고작 3, 4밖에 없으니까 구하면 될 거야. 여기다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더하면 된다, 알겠죠? 이렇게 계산만 해주면 될 거예요. 그렇고요. 일단 자, 이건 암산도 되겠지만은 암산하지 마라 알겠지? 항상 수학 실수는 암산에서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평균이 2래요. 이항 분포를 따른 X가 평균이 2래. 그럼 NP가 2고요. 분산 1이래. NPQ가 1이래. 소연아, 그러면은 Q가 얼마야? 자, 2에다가 Q를 곱했더니 1이 됐다. 얼마다? Q는? 2분의 1 존나 어렵지 맞지? 되겠나? 그러면 초연아, P는 얼마야? 자, Q가 뭐라 그랬다? 1 마이너스 P라 그랬다고. 그럼 P는 얼마다? 어렵나 혹시? 2분의 1 대답하기 귀찮나? 2분의 1 되겠나? 자, 그러면은 수연아 N은 얼마야? 4다. 개 쉽다 맞지? 쉽지? 별거 없지? 자, 보자. 자, 이번에 한계 주사를 18번 던져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헛수를 X라고 한대. 수아야, 6의 약수 몇 개 있노? 1, 2, 3, 6, 4개나 맞지? 그러면은 P가 얼마다, 얘는? P가 얼마야? 6분의 4다 맞지? 6분의 4니까 3분의 2가 될 거야. 어렵게 말하고 있노, 씨. 자, 그 다음에 N이 얼마? N이 18. 자, 그러면은 2의 X는 뭐라 그랬다? 나는 NP라 그랬어요. 맞나? 그럼 18 곱하기 6분의 3 얼마야? 12. 맞나? 그 다음에 은찬아, 분산 얼마야? 12 곱하기 얼마? 6분의 2 얼마? 4 되겠나? 표준 편차 얼마? 2. 개 쉽지? 자, 이렇게 쉬운 문제였고요. 자, 왜 개꿀인지 알겠지? 우리 지난 시간 표준 편차 구할 때 제곱의 평균 내고 아니면은 편차 제곱을 해갖고 평균 내고 하면 존나 귀찮았잖아, 맞지? 근데 이거는 개꿀이다. 그래서 이 뒷부분, 오늘 배우는 파트 이후로 쭉은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다. 가면 갈수록 저게 뭔 개소리인가 싶거든. 교과서도 그렇게 있어. 이거는 고등학생이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받아들이고 넘어가자. 이해하지 말란 얘기지. 외우기만 하라는 거다. 그래서 이 뒤로는 그냥 편하게 하면 돼, 알겠지? 공식 외우고 끼워 맞추자라는 거. 자, 어느 공장에 생산되는 제품의 10%가 불량품이래. 그럼 씨발 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화가 났지? 자, 이 공장에서 생산된 400개의 제품 중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지.
집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거기 왔는데 개불량이더라고. 빡쳐갖고 진짜 그거 돈을 몇십만 원 주고 샀는데. 어쨌든 자, 그럼 얘는 400개의 제품을 내가 본다는 거잖아, 맞지? 그럼 너는 이항분포를 따지는데 40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0.1의 분량이래, 맞지? 그러면은 네가 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어요. y에 대해서 EY, VY, 이건 뭐 쉽지 뭐. EY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다시피 E에 네가 2분의 3x 빼기 5가 되면서 네가 2분의 3 E의 x 빼기 5가 된다. 되겠나? 자, E의 x 지성 얼마야? 40이다, 맞지? 쉽지? 그 다음에 VY는 그럼 네가 지금 V에다가 2분의 3의 x 빼기 5가 되고요. 그럼 얘는 자 VX인데 앞에 뭐가 붙을까? 은찬아, 앞에 뭐가 붙어? 4분의 9. 자, 더하기 뒤에 뭐가 붙어? 안 낚인데 이렇게 되면 되겠나? 그럼 얘는 뭐 MPQ라 그랬다, 맞지? 그러면 지금 MPQ는 400에다가 0.1에다가 0.9를 곱할 거야. 되겠나? 여기까지 나오나? 자, 스탑해라. 나오나? 어디까지 나오노? 그럼 진작 얘기를 했어야지. 다시 어디까지? 뭐 안 나오는데 얘기를 하라고. 어디? 여기? 이쯤은? 그래. 오케이. 요쯤에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잘 따라오고 있을 거라면 있습니다. 오늘 거 뭐 쉬우니까. 자, 이제 연속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발음도 거지 같네 오늘. 자, 우리가 시작할 때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다, 맞지? 이산 확률 변수랑 연속 확률 변수를 나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산은 셀 수 있는 거, 연속은 셀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이산은 확률 질량 함수, 연속은 확률 밀도 함수를 따른다고 했고, 이산 확률 변수의 대표적인 예를 이항 분포를 갖고 온다고 했고, 맞나? 그 다음 우리는 이제 연속 확률 변수의 대표적인 걸 뭐 정규 분포를 갖고 올 거라고. 되겠나? 말 그대로 정규다, 정규. 영어로 노말이었나 그럴걸? 자, 자, 우리가 이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딱딱딱 끊을 수가 없잖아, 맞지? 그 연속적인 그래프로 나타날 거다. 되겠나? 그럼 이 연속적인 그래프가 나타내는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지금 그림이 좀 이런데 만약에 요렇게 네가 연속 확률 변수가 있고요. 내가 A에서 B까지의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대한민국 인간의 키를 보는데 170에서 172까지 분포된 녀석의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그놈들의 넓이를 구할 거다. 적분을 하겠다고. 되겠나? 적분을 통해서 나는 확률을 구할 수 있어요. 되겠니? 이렇게 되는 게 확률 밀도 함수가 쭉 한번 읽어보자. 자, 알파에서 베타까지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가진 녀석을 x에 대하여 정의되는 fx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한다고. 그 다음에 확률 분포를 따르고요. 쭉쭉쭉쭉쭉쭉쭉쭉 뭐 크게 새로운 건 없다. 방금 했던 얘기 전부 다 맞지? 그러면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냐? 설명이 없냐 왜? 잠깐만 책을 좀 보자. 몇 페이지니? 성질이 뒤에 나오나? 자, 그냥 내가 설명하는 게 낫겠다. 일단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얘는 음수가 될 수 있나 없나? 없겠다, 맞지? 확률은 음수가 될 수 없잖아. 되게 내려가 버리면 적분값도 음수가 될 거 아니야. 음수가 될 수 없다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x의 정의역이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해보자고. 되겠나? 예를 들어 키를 두면 0부터 한 5m까지 하면 되겠지. 인간의 키는. 맞나? 그럼 0부터 5m까지 확률 다 더하면 얼마야? 확률 얼마야 다 더하면은? 1이다, 맞지? 그러면은 얘를 적분한 값은 얼마일까? 끝에서 끝까지 적분한 거는 1이겠다, 맞나?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에 우리가 양 끝까지 모두를 적분한 건 당연히 1이 돼야 될 거고. 되겠나? 그럼 내가 원하는 부분의 확률은 부분적으로 구간을 적분하면 내가 원하는 확률이 나올 거라는 게 확률 질량 함수의 확률 밀도 함수의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다라는 거. 여기 있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전체 넓이가 1이라서 0부터 2까지로 잡았을 때는 확률이 1이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지만은 이런 경우는 얘가 다 돼봤자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맞나?
우리 삼각형 넓이 정도는 구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럼 2분의 1이니까 얘는 전체 확률이 1이 안 되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라고 나타낼 수는 없을 거예요. 되겠나?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한번 읽어봐. 그냥 우리가 옛날에 했던 도수 분포표를 나타낸 거고 뭐 별 쓸모없는 소리 같고 넘어가자. 자, 그래서 정적분을 이용한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다시피 확률은 적분을 통해서 되겠나? 확률 밀도 함수에서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그 구간을 적분함을 통해서 확률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A에서 B까지의 확률은요. 여기지. A에서 B까지의 확률은요. A에서 B까지를 적분, 인테그랄 할 거예요. X에 관해서 적분할 거예요. 되겠나?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당연히 다 X축보다 위에 양수해야 될 거고요. 양 끝에서 끝까지 적분하면 확률은 1이 돼야 돼요. 이게 확률 밀도 함수의 조건이 되겠다. 맞지? 이걸 만족하면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없어요. 자, 가장 기본적인 문제 이런 거 나오겠다. 읽어봐. 쭉 읽어봐. 자, 문제에서 확률 밀도 함수 fx라 그랬고 얘는 kx래. 0에서 4까지 간대요. 그럼 너는 원점을 지나가는 어떤 직선과 같은 형태가 될 거고요. 얘가 kx고 그럼 얘가 4까지만 본대요. 그러면 우리가 0에서 4까지 보는데 이 넓이가 병성 얼마가 돼야 된다고? 1이다, 맞지? 그러면 얘가 1이 되려면은 무성아 높이는 얼마가 돼야 돼? 어렵다, 존나, 맞지? 2분의 1. 되겠나? 맞지? 그러면은 K가 얼마다? 종수야, K 얼마야? 8분의 1이다. 되겠나? 맞지? 끝났다. 그 다음에 0에서 2까지 넓이를 구하자. 그럼 0에서 2까지래. 0에서 2까지 그럼 얘는 4분의 1이겠지. 되겠나? 그럼 넓이가 얼마다? 4분의 1이 될 거예요. 2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되겠나? 잘 따라오고 있지? 자, 그래서 자, 똑같은 짓거리를 반복해요. 이번에는 0에서 2까지 정의된 함수고요. 이가 3x 더하기 1인데 일단 얘는요. 마이너스 3분의 1, 0을 지나가는 어떤 함수가 원래 있다고. 되겠나? 잘 가. 자, 내가 0에서 2까지를 보자. 되겠나? 요 놈의 넓이가 얼마가 된다? 민우서 얘가 얼마? 1이 돼야 된다. 맞지? 난 0에서 2까지만 정의할 거니까. 그럼 얘가 0일 때 얼마인가 봤더니 0일 때 K고요. 그 다음에 2일 때 얼마인가 봤더니 2일 때 7K예요. 그러면은 K 더하기 7K, 8K 곱하기 높이 2. 요거 뭐냐 우리 사다리꼴이잖아. 맞지? 곱하기 2분의 1로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얘가 1이에요. K는 8분의 1이겠다. 개 쉽지? 되겠나? 자,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0에서 1까지랑 1에서 2까지가 조금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 보니까 얘는요 0에서 1까지는 kx고요.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는 일단 뭐 1차긴 한데 1 집어넣으면 얘도 k다. 맞지? 연속이고요. 2,0을 지나가요. 대칭이 되겠네. 이렇게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k였다. 맞지? 이렇게 되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높이가 k래요. 그럼 요 삼각형의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하면 k가 되겠다. k는 1이구나. 기울기가 1인 함수구나. 넓이가 1 돼야 되니까. 되겠나? 그 다음 0에서 2분의 1까지래. 그럼 요 놈이 되겠다. 그럼 얘가 1이었대. 그럼 얘는 2분의 1, 2분의 1. 답은 8분의 1이 될 거예요. 확률은. 되겠나? 0에서 2분의 1까지 확률은 8분의 1이에요. 민수 따라하고 있니? 자, 이렇게 될 거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확률 밀도 함수의 대표적인 예. 맞지? 연속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예로 정기 분포를 배운다 했다. 맞나? 정기 분포. 이때부터는 조금 더 뇌를 비워야 된다. 자, 이 뭐식 보이나 이거 지금. 야, 루트 2파이분의 시그마분의 1의 2. 이것도 처음 보는 거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이 뭐고 이거? 배우성이 뭐야? 2다. 맞지? 정답. 자연상수이라는 건데 어쨌든 오일러 상수. 어쨌든 자, 이 식을 우리가 외워야 될까 안 외워야 될까?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빌어먹을 너네 학교에서는 5년 전인가 6년 전에 한번 나왔어. 이거 미쳐가지고. 근데 외울 필요 없다 알겠지? 일단 얘가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자, 중요한 건 얘는 함수라. 맞지? 그래서 이 함수를 내가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리면은 이렇게 된다. 네가 m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이런 함수가 된다고. 되겠나? 이걸 우리가 정규분포라고 얘기한다. 일단 이것만 기억을 하자고. m을 기준으로 종 모양이 되는 녀석을 나는 정규분포라고 할 거고 식은 존나 지랄 맞아요 까지만 알자고. 알겠나? 뭐 몰라도 돼. 지랄 맞아요.
근데 뭐 이 정도는 알면 좋을 것 같아. x-m이잖아, 맞지? x-m의 제곱이고 나머지는 다 상수라고. 그럼 네가 뭐다? 아, m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구나. 왜 m 플러스 k를 집어넣은 거랑 m-k 집어 똑같이 나오니까. 아, 몰라도 돼. 일단 그냥 m에 대한 대칭이다. 되겠나? 정규분포는 m에 대한 대칭, 종 모양이고요. 평균으로 오면 올수록 점점 쌓이는 그런 종 모양을, 산 모양을 나타낼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는 이 함수를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뭐 e는 이건데 뭐 몰라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x가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함은 노말로 적을 거다. 되겠나? n 이고 그다음 얘는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나타낼 거다. 되겠나? 다시 우리가 아까 우리 이 양분 뭐였어? x는 b를 따르고 np를 따라요. 맞나? 그걸 이용해서 구했고 우리 정규분포는 평균과 분산을 적어줄 거예요. 되겠나? 편차의 제곱을 적어줄 거예요.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요거는 줄 거나라 이거. 자, 여러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들은 정규분포를 따르는 경우가 많다. 뭐 어찌 보면은 조금은 당연해 보이기도 한 얘기다. 왜 우리가 뭐 키를 조사한다 그러면 평균이 제일 많이 몰려있을 거 아니야, 맞지? 아이가? 뭐 보통은 그렇잖아, 맞지? 그래서 평균에 몰리면 올수록 인간이 많고, 맞지? 야, 상식적으로 170이 많겠냐, 190이 많겠냐? 170이 많겠지, 맞지? 맞나? 그것처럼 평균에 일반적으로 더 몰린다는 걸 보면 된다. 그렇게 있고요. 일반적으로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자, 그럼 정규분포의 특징들을 살펴보자. 우와, 줄 개 잘 그었다. 맞죠? 성견지명이 있었다는 거지. 미안하다.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지닌대요. 첫 번째, x는 m에 대한 대칭이라고. 되겠나? 그리고 x축이 점근선이다. 점근선 뭐야? 점점 근접하는 선이라고. 점점 근접해요. 얘들은 점점점 이렇게 뭐 수렴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점점 근접해요. 그 다음에 x축과 그럼 이 끝까지 우리가 뭐 적분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 다 하면은 1이 될 거라는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m의 역할과 시그마의 역할 한번 살펴보면은 시그마는 우리가 표준 편차다. 편차라는 걸 얼마만큼 퍼져 있나를 나타낸다 했잖아, 맞지? 그럼 이 편차가 나타내는 게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퍼져 있냐, 즉 네가 이렇게 있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있냐를 나타낼 거라고. 되겠나? 내려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겠나? 그러면은 시그마 편차가 의미하는 건 이 종 모양의 높낮이를 결정을 할 거예요. 얼마큼 퍼져 있는지를 나타낼 거고요. 그럼 m이 나타내는 거는 m1, m2에 따라서 시그마가 만약에 똑같으면은 같은 모양이 평이동된 걸로 생각하면 될 거라고. 되겠나? 자, 다시. 그러면은 평균이 얘기하는 건 좌우 얼마만큼 이동했냐를 결정하는 거고 시그마가 결정하는 거는 그래프의 높낮이를 결정할 거예요. 되겠지? 그 얘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 이거 나올 때보다 개짱나는 게 너네 중3 보면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이 말 존나 싫어해. 이 고르다는 게 항상 헷갈려. 평균에 몰려있는 게 고른 걸까? 아니면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게 고른 걸까? 뭐가 맞냐? 네 중학교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 뭐가 맞아? 은찬아, 뭐가 맞냐? 헷갈린다, 맞아? 정답은 사실 학교쌤 마음대로긴 해. 어쨌든 잡소리였고. 자, 어쨌든 얘는 지금 만약에 그림을 좀 보자. 표준 편차에 따라서 높낮이가 바뀐다 그랬다고, 맞나? 자, 표준 편차가 작을 때는 어떻게 될까 보면은 점점점 높아질 거다. 되겠니? 이걸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제일 좋은 게 표준 편차가 0이야. 그럼 뭘까? 맞지. 전부 다 똑같다는 얘기다. 맞지? 모든 변수가 같은 값을 가지면 평균이 걔랑 같을 거고요. 그러면은 편차가 전부 다 0, 0, 0, 0, 0이잖아. 맞지? 그럼 편차의 평균도 0이 되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되겠다. 표준 편차가 0이에요. 그럼 너는 평균에 다 몰려있는 거니까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평균에 이 좁게 몰려있는 높은 녀석이 될 거고. 되겠나? 그럼 반대로 표준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점 퍼질 거라고, 옆으로. 그 얘기가 얘가 되겠다. 0.8 제일 작은 거 존나 높아요. 근데 1은 살짝 내려오고요. 2는 존나 내려와요. 맞나? 그럼 한 시간 100대면 쫙 되겠지, 맞죠? 이런 얘기가 되겠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만약 같을 때는 얘는 지금 평균이 같을 때다. 평균이 같을 때 표준 편차만 조작하면은 이렇게 바뀐다는 거고요. 오른쪽은 표준 편차가 같을 때, 되겠나? 시그마가 같을 때 이제 평균만 이동하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 되겠나? 그래프의 개형이 평이동된다는 거. 자, 표준 정규분포다. 이제 또 뭐 이상한 게 막 나온다. 표준 정규분포. 자, 아까 우리가
정규 분포의 식이 이상했잖아, 맞지?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에다가 2에다가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오, 나 외우고 있다. 어쨌든 요 놈을 내가 적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씨발. 이거 어떻게 해? 존나 어렵지, 맞지? 나도 시도해보진 않았는데 어려울 것 같긴 해. 어쨌든 너네는 당연히 더 못할 거 아니야. 그럼 넓이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 있나 없나? 없겠지. 우리 아까 뭐라고? 확률 밀도함수의 확률은 적분을 통해서 혹은 넓이를 구함으로써 확률이 나온다고 했잖아. 근데 이건 적분 못하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하자? 자, 책 제일 뒤로 가봐. 책 제일 뒤에. 책 제일 뒤에. 난 지금 없네. 책 제일 뒤에. 답지까진 가지 말고. 190쪽에 보면은 표가 있잖아, 맞지? 표 메뉴에 뭐라 적혀서 표준 정규 분포표다, 맞지? 되겠나? 그럼 내가 그 지랄 맞은 정규 분포들을 표준화란 걸 시켜서 표를 이용해가지고 확률을 구할 수 있다고. 그 표가 뭐냐면은 표준 정규 분포를 미리 적분해 놓은 거야. 되겠나? 어떤 짓거리 할 거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정규 분포는 네가 요렇게 있는데 이때 함수는 굉장히 지랄 맞았다고. 맞지?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하냐면 표준화를 할 거다.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표준화하면서 그럼 얘가 이제 Z로 바꿀 거다. Z라는 표준화란 걸 하면서 얘가 평균 1이고 표준 편차를 1로 맞춰줄 거라고. 되겠나? 얘를 어떻게 적절히 해가지고 딱 틀에 맞게 끼워넣는다는 거잖아. 무슨 말이냐면은 표준 종규 분포식이 있어. 여기 있지? 얘가 있다고. 얘는 그래프가 고정돼 있다고. 얘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이런 고정된 표준 정규 분포표가 있는데 저 표준 정규 분포가 있는데 지 멋대로 날뛰던 정규 분포들을 지 멋대로 날뛰던 거를 어떻게 하자? 쌤, 난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하고 싶어요 하면은 얘를 여기 꼭 맞게 끼워 넣을 거라고. 나는 만약에 여기 이렇게 날뛰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확률을 구하고 싶어 하면은 얘를 적절한 이동을 시켜서 여기 꼭 맞게 끼워 넣을 거라고. 그럼 이제 우리가 뒤에 있는 표를 이용해서 이놈의 확률을 구할 수 있겠다. 되겠나? 다시. 정규 분포는 평균과 시그마에 따라서 존나 다양하게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걔들을 다 적분할 수는 없잖아. 그럼 내가 하나 굉장히 이쁜 모양을 적분해놨다고. 되겠나? 그 다음에 다른 희한한 것들 뭐다? 여기다 다 끼워 맞추자고. 그러면 왜? 얘들은 우리가 다 적분한 값들을 친히 적어놨으니까. 되겠나? 그래서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를 배울 거다. 되겠나? 이론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자, 다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n0,1이라고 표시할 거예요. 맞지? 우리 아까 평균이 가운데였으니까 그럼 0이라면은 요 y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하는 함수가 될 거고요. 시그마는 1로 조정을 할 거예요. 그 그래프가 요런 그래프예요. 요 그래프, 요 함수가 될 거고요. 그림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이 값들은 아까 우리 페이지 190쪽이었나? 190쪽에다 나와 있습니다. 라고 볼 거고. 일단은 보는 법을 조금 설명을 해주면은 자,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 얘는 뭐가 나와 있냐면은 자, 네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적혀 있을 거야. 아마 여기를 K라고 하고요. P, X, Z가 0에서 K까지의 확률이에요 라고 적을 거라고. 되겠나? 맞지? 이렇게 적혀 있잖아. 되겠나? 되긴 여기까지. 그래서 이 K가 얼마냐에 따라서 만약에 K가 만약에 2.1이에요. 예를 들어 2.1이에요. 그럼 뭐다? 2.10 여기가 되겠다고. 되겠나? 2.13이에요. 그럼 뭐다? 2.1 중에 2.13. 2.17이에요. 2.1에 7을 가져올 거라고. 1.20이에요. 1.2에 0. 1.23이에요. 1.2에 3. 1.2에 7이 이렇게 될 거라고. 되겠나? 이렇게 나타낼 거고요. 그럼 아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쌤, 근데 이렇게 0에서 K까지만 안 나오고 아까 내가 표준을 잠깐 보였을 때 막 이따구로 나오잖아. 이따구로. 되겠나? 그럼 이런 걸 어떻게 구해요? 표는 쟤만 줬는데. 어떻게 할까? 내가 오른쪽에 있는 거를 갖고 온 다음에 내가 여기서 이까지는 구할 수 있잖아. 여기서 이까지. 문제 나와 있잖아, 맞지? 그 다음 뭐 빼면 된다. 여기서 이까지 중에 여기서 이까지를 빼면 될 거라고. 되겠나?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그럼 또 만약에 쌤, 만약에 내 왼쪽에 있는 걸 어떻게 구해요? 좌우 대칭만 하면 되잖아. 어차피 얘는 대칭이라면, 맞지? 그 왼쪽에 네가 이렇게 있는 것도 어떻게 하면 된다. 얘도 여기로 대칭시킨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여기서까지 빼면 될 거라고. 되겠나? 그럼 마지막으로 네가 만약에 존나 희한하게 막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있다고 하죠. 얘를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해보자. 베타에서 알파까지 확률을 구하라. 그럼 난 어떻게 하자? 얘는 P 0에서 Z가
알파까지 하면은 여기 될 거고, 맞나?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 P 0에서 Z가 마이너스 베타까지 하면 될 거라고. 되겠나? 맞지? 얘를 이만큼 통 이동시키면 나올 거 아니야. 표가 다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린 뭐다? 얘만 줬다고, 문제에서. 존나 효율적인 거지, 맞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 얘기가 여기 있네. 일단 얘를 보자. 자, 다음이 성립한대요. 일단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0 오른쪽과 0 왼쪽은 딱 절반 반씩 가져갔으니까 0.5, 0.5를 가져갔을 거다, 맞지? 그래서 0.5, 0.5고요. A에서 B까지 구하라는 건 뭐야? 2번. 0에서 A까지는 마이너스에서 0까지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에서 0까지 구하라 그러면은 0에서 A까지를 구하면 될 거라는 거. 그 다음에 A보다 크거나 자, 이번에 보자. 이번에는 PZ가 A에서 B까지는 B까지 해서 A 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만약에 쌤, 나는 Z가 만약에 K보다 크거나 같은 걸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해보자고. 되겠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알기로 이 오른쪽은 전부 다 0.5라면서 되겠나? 0.5에서 0에서 K만큼 요놈만 빼주면 될 거예요. 되겠나? 그럼 내가 K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0.5를 더하고요, 얘를 더하면 될 것 같아요. K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Z값이. 이런 식으로 표를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다. 아까 했던 얘기 A-A에서 B까지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케이. 내가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들어서 표를 이용해가지고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드는 표준화라는 건 어떻게 하냐? 자, 이거는 한번 크게 적어놔도 Z는 중요하니까 시그마분의 X-M이 표준화입니다. 자, 굳이 이해를 간단하게 해보면은 일단 지멋대로 놀던 거를 원점으로 Y축으로 평균을 0으로 맞추는 거잖아, 맞지? 전부 다 평균만큼 딱 이동시켜 놓고 평균 지멋대로 날뛰는 거를 Y축 딱 갖다 놓고 그다음 편차라는 게 X-M이었잖아, 맞지? 걔를 다시 표준 편차로 나눠준 거잖아. 그럼 이제 표준 편차가 1로 맞춰진다고 보면 된다고. 이해할 필요는 없다. 그냥 식을 외워라. 알겠지? 얘가 표준화구나. 그것만 기억해. X에서 Z로 갈 건데요. 이걸 표준화라고 할 건데 그 방식은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이 Z를 이용해서 나는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은 만약에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가 알겠지? 지멋대로 날뛰는 거를 표준 정규 분포에 쑤셔 넣을 수는 없다, 알겠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이런 걸 따를 때 그때 PA에서 B까지는 나는 얘를 표준화를 할 수 있어요. 같은 확률을 가진다. 확률이 완전 같다고. 어떻게? A-n분의 시그마, B-n분의 시그마가 Z가 된다고. 이 Z가 애초에 뭐였다? 전부 다 지금 X-n분의 시그마를 했다고. 왼쪽도 오른쪽도. 되겠나? 이렇게 다 똑같이 했다는 거. 이걸 우리는 표준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하게 되면 이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이렇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다음과 같아. M 더하기 시그마를 구하래. 자, 일단 아직 표준 따위의 말은 없다 마치 그냥 정규 분포인데. 자, 보니까 X가 6보다 작거나 같은 거라. 6보다 작거나 같은 거라. 그 다음에 16보다 크거나 같은 게 확률이 같대. 그럼 얘들이 지금 좌우 대칭이 된다는 얘기다, 맞지? 그럼 평균은 지성 얼마게? 2분의 6 더하기 16에서 얼마? 11. 똑똑한데? 되겠나?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그럼 얘를 구하래. 얘를 이용해서 시그마를 구하래. 시그마. 얘는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81분의 1의 Vx라는 걸 알고 있고요. 네가 1이니까 Vx가 그러면은 얘는 81분의 시그마 제곱이겠지? 맞지? 왜 한 거야, 이거? 시그마는 9예요. 개 쉽다, 맞지? 딱히 어려운 거 없습니다. 왜 집어넣은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보자. 표준화 연습 한번 해보자고. 25에서 40까지 보고 싶대. 그럼 나는 바로 할 수는 없으니까 표준화를 시켜보자고. 자, P의 25의 X가 네가 얼마다? 40이고요. 자, 한 번 더 적어보자. X는 어떤 분포를 따르냐? 정규 분포를 따랐기 때문에 네가 표준화가 가능해요. 되겠나? 그럼 얘는 P가 어떻게 된다? P의 자, 난 이제 얘가 Z로 환산이 될 거고요. X-M 25 빼기 40. 아후. 자, 선물. 감사합니다 해야지, 임마.
자, 25 빼기 40에다가 시그마 10이고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된다? 40 빼기 40이네. 에다가 시그마 10 되겠나? 계산해보면 얘는 지금 P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15다 맞지? 그럼 마이너스 1.5라고 마이너스 1.5에다가 Z가 0이 돼버린다. 그럼 우리 뭐라 그랬다? 쌤 나는 얘는 지금 마이너스 1.5까지가 요놈이 구하고 싶은데 얘는 정확히 뭐랑 똑같냐면은 여기서 1.5까지의 얘랑 똑같다고 얘기했다고. 되겠나? 그럼 0에서 1.5까지는 표로 잘 줬다고. 여기 있네. 보통 그 학교 시험지에도 이렇게 작은 표를 줄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x가 6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래. 그럼 이번에 p의 x가 60보다 크거나 같은 건요. 같은 방법으로 p의 니가 z가 되면은 60 빼기 평균이 40이었던 것 같아요. 분의 10에서 얘는 얼마냐면 2가 된다. 맞지? 그럼 이번엔 pz가 2보다 크거나 같대. 되겠나? 그럼 우리 어떻게 하자? 자, 0에서 2까지를 줬다고. 네가 0.477이래. 되겠나? 그럼 여기서 2까지가 전부 다 무성 얼마였다? 씨발. 와, 대박. 흐름 잘 끊었다. 죽여 불러. 0.5에서 이거 빼면 된다. 맞지? 되겠나? 순간 다리미 착 풀리는. 자, 보람찬 확통 수업 계속 해보자고. 자, 확률 변수 x가 정균포를 따를 때 얘를 이용해서 p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0.0113이래. 자, 보자. 일단은 그럼 우리가 요걸 먼저 생각을 해보자. p에 어떻게 하면은 z가 0.0013인지 생각을 해보자고. 되겠나? 그럼 여길 내가 만약에 뭐 t라고 해볼게. t가 여기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종서 여기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왜 안 되노? 존나 잘 피해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뭐 당연히 정답이 아니니까 아니겠지 마. 자, t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만약에 t보다 큰 거는 0.5보다 커버린다. 맞지? 근데 얘는 지금 존나 작잖아. 맞지? 그럼 t가 뭐다? 이거 왼쪽 이렇게 있을 거라고. 되겠나? 그래서 여기의 확률이 지금 0.0013이면은 0.5에서 뺀 여기 확률은 나의 개쩌는 암산 실력으로 봤을 때 4987 완벽해. 맞지? 되겠나? 그럼 보니까 네가 얼마다? 얘가 없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얘가 3이 되겠다고. 맞나? 그럼 뭐다? 표준화 한 개 3이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난 뭐다? K를 표준화했어요. 평균이 50이고요. 표준 편차를 5로 나눴을 때 네가 3이란 거라고. 표준화 한 개. K 값 나오겠다. 어렵지 않지? 맞지? 이렇게 우리가 역으로 표준화를 해가지고 표준화 된 값을 가지고 역으로 추정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자. 자, 어느 행사에 참가한 2학년 학생 1000명의 키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164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 다른. 그럼 일단 우리 정해놓고 시작하자. 얘는 이항 분포도 마찬가지고 정규 분포도 마찬가지고 분포를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시작을 하자고.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네가 평균이 164고요. 표준 편차가 5래. 5의 제곱이 되겠다. 제곱인 거 헷갈리지 말고 표준 편차의 제곱 분산이라는 거. 그 다음에 170 이상인 학생이 전체 몇 프로인가?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키가 x잖아 지금. 맞지? x가 키잖아. 맞지? x가 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x가 키래요. 키인데 얘가 170보다 크거나 같아. 170. 그럼 네가 뭐다? p에 똑같이 z가요. 이제는 좀 익숙해졌겠지. 170에서 평균 164를 빼고요. 그 다음에 5가 될 거예요. 되겠나? 그럼 얘가 얼마다? 6이 되나? 맞지? 5분의 6이다. 그럼 1.2가 되나? 그럼 z값이 1.2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의 확률을 볼 거예요. 그럼 얘가 1.2. 이거 끝에 내려가야 된다. 쭉 전문선인데. 1.2보다 크거나 같은 요놈의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얘가 얼마냐면은 0.385래. 385. 그럼 얘는 0.5에서 얘를 빼면 된다 했잖아. 맞지? 그럼 그때 확률은 0.125. 되겠나? 그러니까 이 뒤로 가면 갈수록 막 소수점 계산이 좀 많아지긴 하거든. 항상 직접 계산해. 나처럼 암산하지 마. 알겠지? 알겠나? 나는 암산 틀려도 되지만 그냥 좀 쪽팔리고 말지만 너넨 틀리면 어떻게 등급 떨어진다고 하면 안 되잖아. 맞지? 항상 손으로 계산을 좀 귀찮더라도 해보자. 계산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전체 이건 뭐다? 11.5%예요. 되겠나? 이거 퍼센트 읽을 줄은 알지? 맞지? 0.0125%야. 간 병신들 진짜. 네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자, 160 이상 170 이하래. 그럼 이번에 또 뭐다? P에 160 이상
172한데. 그럼 얘는 P의 Z가 어떻게 되면 바로 계산해 볼게. 평균이 164니까 5분의 4. 5분의 4 하면 0.8. 이런 짓거리가 나온다고. 해야지. 160 빼기 164. 나누기 5예요. 그래서 5분의 자 얘는 얼마다? 170 빼기 164예요. 그럼 우리가 얘는 아까 우리가 얼마인 걸 알았다. 얘는 1.2인 걸 얻었어요. 1.2. 자 얘는 마이너스 5분의 4니까 마이너스 0.8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은 0.8과 1.1을 더하면 될 거다. 되겠나? 왜? 나는 마이너스 0.8에서 1.2까지 확률 구하니까 0에서 0.8까지나 0에서 마이너스 0.8까지 똑같은 거. 그 다음에 0에서 1.2까지 두 개를 더한 게 되겠다. 따라하고 있지? 되겠니? 최근에 잘 따라하고 있나? 자, 어디까지? 너 왜 이렇게 많아, 이씨! 짜증내면 안 되지. 자, 침착하자고. 근데 아까 그러면은 1000명은 왜 줬을까? 낚시다, 맞지? 낚이지 말한 거. 자, 이번에는 300명을 뽑는 어느 회사 입사 시험에 2000명이 응시했대. 그 다음에 평균이 450, 표준 편차가 75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자, 뭘 X로 둘지 명확히 정해야 된다, 알겠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된다. 나는 응시자 수가 아닌 응시자 점수를 X로 둘 거라고. 그 다음 평균이. 그럼 네가 정규분포 따른다. 450이고 그 다음 75의 제곱이 되겠다. 되겠나? 근데 나는 그럼 이제 앞에 얘기가 뭔가 봤더니 320명을 뽑는데 2000명 응시했대. 맞나? 그러면은 상위 2000명 중에 뭐야 왜 이래? 2000명 중에 320명이 합격한다는 거잖아. 맞지? 맞나?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 띵띵 날리고 5를 곱하면 1000분의 6, 5 곱하면 얼마야? 얼마야? 160. 알고 있었어 나도. 되겠나? 얘는 뭐다? 상위 16%가 합격하는 거라고. 되겠니? 그러면은 다시 표준 정규분포를 봤을 때 상위 16%는 0.16이다. 맞지? 0.16. 그 다음 오른쪽이 전부 다 0.5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는 거는 0.5에서 0.16 빼면은 0.34다. 맞지? 0.34. 0.34. 난 더하기 빼기 할 때가 제일 조심스럽더라. 어려워갖고. 자, 0.34 할 때 Z가 얼마다? 줬다 이거 맞지? 0에서 1까지 0.34. 네가 1이구나. 되겠나?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게 그 합격자의 최저 점수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합격하고 싶어요. 즉 얘가 지금 100분의 16이 되고 싶다는 거잖아. 되겠나? 합격한 확률이잖아. 맞지? 그놈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그럼 상위 16%가 되는 새끼의 점수 K가 될 거 아니야. 얘를 구하고 싶은데 그럼 얘는 뭐다? P의 Z가 K-450 표준화해서 70으로 나눈 건데 걔가 얼마다? 걔가 1이래요. 1이래요. 되겠나? 그러면 525가 되겠다. 걔는 암산해 보면은 얘가 1이니까. 할 수 있겠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와씨, 뭘만 남은 거야? 잠깐만, 조금만 미래를 보고 올게. 요거 하고 대표형 하나, 두 개 하면 끝이네. 끊었다가 뒤 좀 하고 가자, 알겠지? 뒤 좀 하고. 너네도 오늘 한 게 낫잖아, 두 번 오는 거보다. 아이가? 두 번 하면 숙제가 좀 두나? 그래도 좋나? 그것이 또 내 얼굴 또 보고 싶진 않잖아. 안 그래 맨날 보는 얼굴인데. 보기 싫어? 자, 그럴 수 있지. 일단 우리가 그걸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정규분포를 배울 때 아까 이런 얘기를 했었다. 그 자연현상이나 일반적인 사회현상은 대부분 정규분포를 따라간다고. 당연히 평균에 몰리겠지, 맞지? 그래서 이항분포도 존나게 많이 시행을 하면은 정규분포를 따라간다고. 되겠나? 직접 계산해보면 그렇게 되긴 해. 알겠지? 우리가 만약에 뭐 어떤 녀석을 던졌을 때 당연히 평균에 가깝게 제일 많이 쌓일 거 아니야. 맞지? 그것처럼 이항분포도 시행이 충분히 크면은 그러면 정규분포를 따라갈 거다. 되겠나?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X가 이항분포를 따른대요. 되겠나?
근데 NP가 굉장히 거지 같을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럼 내가 뭘 이용할 수 있냐면은 얘는요. NP가 충분히 크면은 그럼 여기 있을걸? NP가 5보다 크거나 같고 NQ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외울 필요는 없다, 알겠지? 아마 외울 필요는 뭐 학교 선생님이 강조를 한다고 외워놔, 알겠지? 서술형에서 이거 갖고 딴지를 걸면 진짜 그건 좀 너무한 거긴 한데 어쨌든 다시 NP랑 NQ가 충분히 크면은 우린 이 항분포를 정규분포로 쓸 수 있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얘를 표준화해서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다. 되니? 그럼 여기서 M은 당연히 NP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은 NPQ가 되겠지. 얘랑 얘랑 다르다, 맞지? N이고 M이잖아, 맞지? 얘는 NP고 NPQ가 된다는 거.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이 항분포의 NP가 충분히 크면은 NP랑 NQ가 충분히 크면은 CNS가 충분히 크면은 점점 정규분포에 가까워져요. 증명 아닌 뭐 설명이 이렇게 된다, 알겠지? 증명도 사실 어렵진 않을 것 같아. 근데 굳이 하진 않겠습니다. 이런데 존나 오래 웃기겠다. 자, 어쨌든 뭐야, 뭐 안 해야 될 것 같아. 보자. 오히려 더 헷갈릴 것 같아. 자, 얘를 구하래. 맞지? 우리 얘를 이항분포를 통해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많이 더 어렵잖아, 숫자들이. 그 다음에 표준 정규분포표를 줬으니까 활용을 한번 해보자고. 일단 얘는요, 이항분포를 따른대. x가 b를 따르는데 600의 5분의 2. 그럼 NP든 NQ든 전부 다 5보다 크거나 충분히 크다고. 되겠나? 그럼 얘는 뭐다? 너는 정규분포를 따를 거예요. 그럼 얘는 평균은 뭐다? NP예요. 그러면은 24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사는 240 곱하기 맞나? 맞니? 곱하기 5분의 4. 맞아 이거? 맞겠지 뭐. 틀리면 어때? 자, 5, 4, 20, 5, 8에 40 하면은, 자, 우리도 제곱을 쓸 거니까 얘는 16 곱하기 9니까 얘는 4, 3은 12의 제곱이 되겠다. 되겠나? 넌 표준 편차가 10이구나. 그럼 내가 이제 얘를 표준화를 해야겠지. 얘를 표준화를 하면은 너는요, P에다가 자, 204 빼기 240 나누기 표준 편차 12가 Z예요. 그 다음에 12분의, 그럼 얘는 또 264 빼기 평균 240 되겠나? 그럼 얘는 얼마인가 봤더니 네가 24니까 2가 될 거고요. 얘는 얼마인가 봤더니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되겠나? 그럼 얘는 0에서 마이너스 3, 0에서 2까지잖아, 맞지? 그럼 0에서 2, 0에서 3까지 두 개 더하면 될 것 같다. 누구? 얘네 둘을 더해주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겠다. 되겠나? 직접 손으로 해라, 알겠지? 웬만하면 암산하지 말고. 괜히 암산 때문에 점수 깎이지 말고. 자, 얘 같은 경우는 또 P에 Z가 자, 252 빼기 240 252 빼기 240 나누기 12가 될 거예요. 그럼 얘는 1이다. 자, 그럼 얘는 얼마가 돼? 병성 얼마가 돼? 무성 얼마 돼? 0.3463. 뭐야? 하고 있다.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뭐야? 답만 말해. 이빨까지 말고 이 새끼야. 뭐야? 니는 임마 형이 고생하고 있는데 비웃으면 되나? 뭐야 이거? 84? 13 못 줬어 13. 되겠나? 응, 끝까지 해야지. 되겠나? 왜 그래?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라며, 새끼야! 새끼야! 0에서 1까지가 얘잖아. 그럼 1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0.5를 더해줘야 될 거 아니야. 되겠나? 또 있나, 혹시? 마지막이네. 자. 조심해라. 분필 지금 다 써가는 거 존나 많다. 유리 깨졌나, 혹시? 다행이다. 우리 다음 주에 뒤에 공사한다? 이성 강의실? 학원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사 가려고 했는데, 이사 가기에는 위치가 너무 좋은 거야. 딱 보이잖아, 맞지?
누구도 뛰어오기 좋잖아. 횡단보다 다다다다닥 올라오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이상강의실 특이로 했어. 상강의실 약간 좀 정신병원 같다 이거. 좀 이렇게 갇혀가. 강의실 보고 정신병원 하니. 창문도 없고 맞지? 근데 좀 트면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 수리 공수하기로 했어. 자, 한 환자에게 어떤 약 먹어야 되는 정신병자가 쓰기. 자, 치유될 확률이 0.6이고 150명의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할. 야, 너네 부모님 보시진 않지 이거? 갑자기 네가 보는 거 상관없는데 부모님 마음 상할 수 있잖아. 우리 아들내미 보고 정신병자라니. 욕 먹을 때 먹어야지, 맞지? 자, 어쨌든 확률이 0.6이고요. 150명의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했을 때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을 오른쪽 정규분포표를 이용해 구하자. 자, 다시 보자. 일단은 한 놈한테 약을 투여했을 때 치유될 확률이 0.6이래, 맞나? 그럼 그 짓거리를 내가 150번 반복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무슨 분포다? 무슨 분포다? 수아야, 무슨 분포다? 아, 그렇지, 이항분포. 그래. 분필학 꼈네. 이항분포다. 왜? 150번 시행해요. 어떤 짓거리를? 0.6을. 그럼 얘가 이제 뭐냐면은 치유되는 인간의 수가 되겠다, 맞나? 치유된 환자의 수가 X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보는 건 얘는 또 뭐다? NP가 충분히 크잖아, 맞지? NP가 충분히 크고 NQ도 충분히 크기 때문에 너는 정규분포를 따를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90인가? 90. 이거 90 곱하기 0.4 하면은 36인가? 6의 제곱이 될 거예요. 되겠나? 그럼 얘는 이제 내가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를 다룰 수 있을 거고요. X가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99명 이상이 치유되는 걸 보고 싶어요. 즉 그럴 확률은요. Z로 갔을 때 99 빼기 90에 6에다가 하면은 얘는 6분의 9니까 그럼 얘는 2분의 3이니까 1.5니까 그럼 이 확률은 민유수에 얼마야? PZ가 1.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다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똑바로 들어. PZ가 1.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래. 그럼 얼마야? 계산이 어려워서 그렇다 말이야. 식으로 말해야 돼. 식으로. 0.5 빼기 0.433이가 되겠다. 맞나? 되겠니? 왜? 나는 Z가 1.5보다 크거나 같을 거라며 민수야! 민수야! 이거잖아! 얘가 0.433이고 0.5에서 빼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계산이 어려워서 그렇다. 맞지? 거짓말하고 있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끊었다가 뒤에 좀 하자. 뒤에 내용이 좀 어려워가지고 뭐 일단 해보고 다 되면 다 하고 아니면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 좀 꺼줄래? 껐냐?